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저보다 다 워낙 다 전문가들이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서요. 그냥 원래 제가 강의하던 자료가 이게 3시간짜리 강의인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다 이제 믿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지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생략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대로 행하는 게 또한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공고한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눌 내용은 크게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소멸하고 있는 주일학교 현황과 그리고 왜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는지 그래서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통계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게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주 때문에 그러느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떠나가는 기독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다견과 교준추는 어떤 관계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중간중간에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저희 교회도 교인 수는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학생 수는 10명 안팎이 되죠. 주일학교 학생 수가 참 적고, 근데 다른 교회에 가면 더 적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은 100명, 200명인데, 중고등부에 가거나 유초등부에 가보면 학생 두세 명 앉혀놓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그림과 사파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쳐보시면 무수히 많은 기독교 이런 기사들이 안타까움과 걱정을 쏟아내고 있고 또 여기 좀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외국의 서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 물론 어느 지역은 부흥하고 있고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잘 전파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들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럽의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으로 바뀌고 매물로 나오는 일은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런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2030년이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진다는 비관적인 내용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6개 주요 개신교 교단 최근 교인수 추이를 보면 이와 같고요. 보는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 사건 이후에는 통계가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교단들은 이렇게 통계 자료를 잘 내놓고 있지 않은데 이 예장 통합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2010년부터 19년까지 통계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른들 성도 수는 약 12%가 10년 동안 감소했는데 중고등부 학생 수는 39%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인구 감소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고요. 단지 애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애들이 주일학교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없는 통계라는 건 수치상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통합교단이 그렇다면 다른 교단도 비추어 볼 때 같은 수준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 읽어보셨어요. 이 얼레드 간이라는 미국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이 얼레드 간의 핵심은 학생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속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잘 견제했던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난 이유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 봤을 때 결론은 성경이 의심되기 시작한 시점에 교회를 떠났다는 게 통계 수치 자료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만 저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왜 교회를 가오지 않는가에 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인터넷을 살펴보고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자료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종교에 관심도가 떨어졌다. 대중매체가 너무 재밌고 유혹이 있다. 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 때문에 애들이 공부할 시간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유혹이 많다. 교회의 설교가 지루하다. 뭐 낙후돼 있다.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는데 이제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또 목회자들이 너무 낡은 교수법으로 가르치니까 요즘 MZ 세대들한테는 먹히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재밌게 살펴볼 내용들은 글쎄요. 뭐 많은 분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베를린 비전교회 김만배 목사님의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유럽 기독교 부흥 운동사, 유럽 중에 특별히 영국이나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그리고 부흥한 이후에 어떻게 또 멸망해 갔는지를 조사하면서 영국 교회가 지금 뭐 거의 기독교 인구가 3% 이르는 수준으로 쇠퇴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한 게 저는 참 요약을 잘 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분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첫 번째 원인이 성경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경 고등비평 운동의 일환으로 학문과 과학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개혁신앙의 퇴조와 복음주의가 추락하면서 특별히 19세기 중반부터 유행한 다양한 현대주의와 자유주의가 칼빈주의를 약화시키고 예수의 신성의 의심을 넘어서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현안, 사회복지, 인본주의 등의 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만 하게 되는, 그리고 인간의 철학주의 사상과 설교의 권위의 하락,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동의하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철학 우위 사상이 초자연적인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면 믿고 부합하지 않으면 믿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설교는 거의 빼버리고 세상 예화 위주의 설교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그런 건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친 지적 관심과 영성의 상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어느 대학에 무슨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학식과 이런 학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해서 변증학은 발전했지만 영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성령의 거역과 찰스핀이라는 어떤 분의 어떤 영향으로 교회가 기도보다는 회의하고 마케팅하는 일에 열중하게 됐다. 이분이 책에서 분석한 내용은 결국 영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서유럽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게 된 원인이 이러한과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이 조사한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라 실제 교회를 떠난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교회를 비출석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학생. 근데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꼭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 때문이라는 이유도 저는 공부라는 건 핑계인 것 같고요.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꼭 생기지 않아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과학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서 성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판단적인 제를 취해서 의심하는 일을 교회가 반기지 않기 때문에, 즉 이 청소년들의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온전히 대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레디 간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교회 출석을 포기한 시기와 성경을 의심한 시기가 정말 유사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했는데 잘 아실 만한 내용이겠지만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나 이런 거는 성경에만 써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세계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 철학관, 종교를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내용은 지금 써 있는 요 1, 2, 3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이 물어보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했을 때 요 1, 2, 3번인데 그 네이버에도 뭐라고 하냐면 1번에 의해서 2번과 3번이 결정되고 그 안에 가치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주의 궁극적 실제는 무엇이냐? 이 우주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는 질문은 간단한 질문 같지만 결국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까지 결국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하는 미국의 레이즈 커즈와일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이 구글의 최고 임원이 있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도 현실화돼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무신론자들의.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처럼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2045년이 되면 이 AI와의 능력과 인간의 로봇이나 유전학의 발전이 합쳐서 인간의 정신은 기계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단지 메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기억을 컴퓨터나 클라우딩 시스템 안에 다운로딩 해놓고 인간은 영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인간 복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렇게 다운로드된 우리가 볼 때는 영혼,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기억,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기억을 다시 다운로딩해서 인간은 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곧 진화란 곧 신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불교의 세계관과도 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 시대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패러다임, 이 시대 정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현 시대의 패러다임은, 시대 정신은 자연주의입니다. 왜 자연주의가 됐느냐면 교과서나 과학이라고 하는 틀들이 이 자연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그 근본 원리가 다 자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 신의 존재는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자연주의적인 패러다임만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모든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다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제가 외부에 강의할 때마다 참 많이 하는 말인데요. 설명할 수 있다고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재 이 교과서는 이 자연주의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철저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원과 신에 관한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한 20여 년간 공부하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을 보기엔 우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바라본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설들을 좀 아주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창조론, 진화론, 범신론, 무신론, 유신진화론, 지적설계론, 외래기원사.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신론과 무신론, 초월적인 존재, 또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 또 다른 종교인들의 세계관에 그들의 종교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강조를 사실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이런 우주가 만물이 우리가 지금 보아보는 이런 많은 현상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지금 현장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조금 아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꽃을 좋아하는 남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냥 저절로 생겨났는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고 제가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저는 모태신학이긴 하지만 사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오스랄로피테쿠스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저버릴 뻔했다가 다시 지금 신앙을 갖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인간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진화론에 가는 이야기는 빼고요. 진화론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근데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진화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화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물리화학을 전공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 쪽은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독학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학교 교사 선생님, 때에 따라서 어떤 교수님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진화론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진짜 옛날 진화론을 알고 계신 게 맞고요. 아직도 용불용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연선택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저희가 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학 진화를 당연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조차도 화학 진화를 물어보시면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를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화론에 대한 그 창조론자 또는 뭐 지적 설계론자의 다양한 공격에 따라서 이 확률론적으로 생명의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이 다중우주론까지라는 약간 소설적인 증거가 없는 내용들도 이제는 뭐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들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입시학원 원장인데 저희 학원 고등학생들만 해도 다중우주론 모르는 애가 없어요. 중고등학생 애들 중에. 다중우주론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평행우주가 존재하고 또 다른 내가 다른 우주에 있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외계인 믿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외계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일반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아이들이 외계인설을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설도 믿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요즘에 예전에는 학생들이 정보를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얻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라든지 웹툰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막 TV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귀신, 어떤 사상, 뭐 이런 것들까지 이 무속신앙까지 짬뽕이 돼서 아이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이 앞부분까지 보여드리는 건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약간 서두처럼 끝내는 이야기고요. 이제 조금 교과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과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시는 것처럼 쓰여지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 대단한 교수님들이 정말 온갖 검증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완벽의 완벽을 기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또 주변에서 교과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뭐 저희 쪽 계통에 계신 분들만 그런데요. 이러한 교과서들은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조사하다 보면 교육의 기본 사상이 인본주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본주의자 협회들이 이 교육자다 또 이런 교육의 교과서를 쓰는 이념에 많이 관여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3년 1차 인본주의자 선언문이라든지 그 선언문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인본주의라는 게 기존의 초자연적인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 기존의 초자연적 종교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도 새로운 종교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의 뭐 로고 밑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번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딱 이 한 문장으로 써져 있습니다. 신이 없는 선. 우리는 신이나 초월적 신념이 없이 인간의 능력과 책임으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 절대선을 부정한다. 윤리와 도덕을 상대화한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결론은 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런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 진화론과 맞닿아 있으면서 이게 교과서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신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적 세계관은 나쁜 세계관입니다. 지금부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오늘 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배제하고 제 생각을 가감없이 전할 거고요.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못 하시든 그건 뭐 이렇게 서로 판단하실 내용이니까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저희 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화론적 세계관은 굉장히 나쁜 세계관이고요. 왜냐하면 사후세계도 심판도 없죠. 진화론이 맞다면 사후세계는 심판이 없고요. 죽으면 끝인 세상입니다. 그들의 세상의 목적은 뭘까요? 그래서 인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 인간을 그냥 지능에 발달한 동물의 일종으로 비하를 합니다. 그냥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고요. 전통 윤리와 도덕이 부정되고 양육강식의 논리, 일등주의, 쾌락주의, 성폭력, 동성애, 학교폭력, 왕따, 자살, 낙태 등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이런 세계관적인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저희가 이런 영상을 하냐 하면 댓글에 진화론이 도대체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증거도 없이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이 뭐 창조론 교육만 진행을 하다가 1900 이 ACLU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무신론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죠. 그 단체의 어떤 엄청난 로비와 법적 투쟁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1967년 테네시주에서부터 진화론 교과서를 주별로 도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이후에 교과서니 진화론 용어 사용 횟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 이후에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성병 감염의 횟수가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늘어납니다. 혼전 임신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요. 강력 범죄 건수가 1960년대 후반 늘어나고 수능 점수는 오히려 떨어지고요. 이혼율이 급감합니다. 아동학대가 급감하고 청년들의 마약 복용이 급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딱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부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때부터 미국 사회 여러 가지 변화나 헌법에 관한 이야기들,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 운동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또 그렇다고 학교 교육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전혀 관여가 없다라는 주장도 더 억지스러운 주장일 겁니다. 자료 출처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사실 저는 이 창립자 이 게이블러 부부가 이 자료를 통계 자료를 낸 이 부부가 참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일의 지도자는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어, 진화론적 교육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매우 나쁜 세계관이고 영혼과 사후 세계를 부정한 이 세계관이 정말 과학적인 사실처럼, 당연한 사실처럼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고 한국의 교회도 유럽의 교회를 따라 점점 people. 소멸해 갈 거라고 No, I didn't say 생각합니다. quite that. I said something rather better than that. 리처드 도키스의 동영상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생략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교과서 교육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한 6, 7년 정도를 주기로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싹 한번 물갈이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한번 예를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나서 한 3년째부터 학교 교과서가 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가르쳐 줄 때까지 시기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바뀌어 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교과서 첫 장이 2015 개정 가족 교육 과정에 의해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의 첫 페이지입니다.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 땡땡땡은 이라고 시작하는 종교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존재임. 여기 보면 나는 오래전 네 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서 시작된 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죠. 현생 인류는 20만 전 호모 사피엔스,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을 때 지금의 나를 이루는 물질이 있었을까? 결국 인간의 존재를 물질로 규정하는 유물론적 사상이 아이들은 잘 이런 걸로 구별해서 단어를 해석하지 않겠지만 저희 눈에 보기에는 결국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를 물질로 규정합니다. 뭐 역사를 어쩌고 한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교과서는 선언과 시나리오만 있고요. 증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통합과학에 다윈이 진화론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진화 심리학, 뭐 이타심도 진화론적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회 진화론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생명과학을 보면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다. 수많은 생물과 생명 현상은 과학적 원리와 실험으로 이해되고 설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인데 과학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은 시인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과학 교과서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화학 진화설에 관한 이야기들도 사실 저희가 청원을 시작한 이후에 화학 진화설을 좀 중점적으로 또 많이 저희가 지적들을 했는데 뭐 가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다 증거라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증거라고 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가겠지만 외계 생명체 이야기도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넣어서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는 이 8세기원의 어떤 슬로건 마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교과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간은 한 가지의 이런 수많은 생명의 한 가지 정도의 존재한 불과하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굉장히 격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통합과학에 보면 세상을 이루는 탄소와 규소라고 해서 세상을 이루는 탄소와 규소가 뭐 아시겠지만 다 이 사족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한 주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생물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원소 규소와 생명체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물질 탄소가 별 차이 없다. 라는 내용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인간은 결국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최재천 교수, 제가 참 별로 최찬 교수님하고 관련돼 계신 분이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 싫어하는데요. 이분이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물 속에 인간이 보인다고 하고요. 지구에 주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특별한 생명체도 아니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보면 그분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한다. 새끼를 키우는 방식에서 인간은 돼지나 개,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뿐 블라블라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 보호의 선배다. 인간이 뭐 공경하는 문화니까 인간은 공경해야 된다. 이런 동물들을. 그리고 버젓이 이런 이미지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아이들은 이미지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람 전에 돼지고 까치고 바퀴벌레고 지구 탄생이라고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이미지지만 이런 아이들의 뇌과학 연구를 담당하시는 많은 또 박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한번 박힌 이미지는 그 아이의 평생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이 개, 돼지, 바퀴벌레라는 이 이미지는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25년이죠. 이제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됐고, 그것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뭐 사실 이때는 진화론적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2025년에 초등학교 1, 2,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뀝니다. 이제 나머지 학년은 내년부터 바뀌죠. 근데 이제 올해 교과서는 저희가 다 우리 교진처에서 받아서 다 분석을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는 진화론적 내용이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여전히 진화론적 내용이 사실은 저희 교진추가 활동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폭 반 이상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아직은 이 진화론적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또 2015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진화론의 내용이 조금 단편적이었어요. 뭐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 시조새 이야기, 뭔 이야기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 배우는 학생들의 머릿속에도 제가 보기에 진화론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과정부터는 이렇게 융합 교과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 예전에 물화생지라고 불렸던 그 분야를 다 합쳐놨어요. 그래서 물화생지를 융합한다라고 해서 빅뱅부터 인간 진화까지를 하나의 시나리오, 빅히스토리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제일 처음 교과서를 펼치면 빅뱅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 이야기가 끝나면 화학 진화 얘기를 잠깐 언급했다가 그 다음에 인간 진화로 넘어가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 즉 이번 올해 처음 나온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는 일단 압도적으로 화려한 그래픽으로 현혹을 시킵니다. 빅뱅 이미지도 2015는 이 정도 조금 허접한 그래픽이었는데 2022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엄청 뭐 화려하죠. 기술 방식도 좀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각과 생명체 연관성을 조금 강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전 이걸 워낙 저희가 또 세게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의견을 좀 받아들여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5에서 2000 그래픽 이 인간의 지구와 생명체를 이렇게 동일시한 듯한 이미지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지적해서 그런지 2022에는 이런 그래픽 이미지는 또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중력과 빅뱅의 인간관계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전에는 중력이 무엇인가, 이 빅뱅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중력은 중력대로만 설명하고 있는, 저희가 보기엔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밀러의 실험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나 2015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저희가 참 무던히 화학 진화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냐고 교육부 또 저희 교수님들 아이를 통해서 진짜 그 교과서를 쓴 지필진 분들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화학 진화를 사실처럼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2022 개정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공룡의 대신에 또 암모나이트로 내용이 조금 이런 것들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시조새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저희가 뭐 정말 시조새는 처음부터 했었는데 시조새는 이제 익룡으로 교체가 되고요. 또 시조새라는 것을 한 교과서는 그냥 사실은 최초의 조류로 설명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그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뭐 하여튼 독일 교과서의 표현이나 메커니즘은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서 높은 열과 압력으로라고 했는데 좀 참고적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동일 과정설의 개념은 고수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아닌 빠른 개념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걸로 메커니즘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돌연변이에 대한 개념도 변이 개념으로 조금 바뀌고 있고요. 한동안 돌연변이가 내용이 없다가 그러니까 원래 돌연변이가 굉장히 강조되다가 2015에서는 강조가 안 됐다가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변이 개념으로 조금 변화가 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변이와 자연 선택을 굉장히 혼용해서 애매하게 기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페이스라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많이 보던 진화론적 그런 어떤 아이템들, 뭐 후추나방부터 했던 뭐 핀치세 이런 많은 이 진화론적 아이템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워낙 많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요즘 저희가 보기엔 더 말도 안 되는 무슨 허리케인으로 날아갔다가 날아가지 않으려고 뭐 안간힘을 썼더니 앞발의 면적이 커지고 뭐 뒷다리가 커지고 그리고 나서 수추나방 이야기는 그게 연구가 없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자연 선택 설명 기조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 뭐 과잉 생산,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이게 어떤 2015 개정 교육 과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2에는 변화,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생명의 진화로 같은데 살짝 다르게 뭐 어찌 보면 처음부터 목이 긴 기린이 살았던 것처럼 표현하는 걸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화석과 지층 이야기가 이제 3, 4학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화석과 지층 내용은 또 삭제가 됐습니다. 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서 이제 조금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어찌 보면 반기독교적인 사상, 진화론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기독교의 사상 중에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를 엄청 공격을 하죠. 창세기가 무너지면 저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든 영상 댓글들을 보면 예전에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직도 창세기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창세기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창세기를 부정하는 기독교 또는 창세기를 어떤 설화나 또는 비유적인 서사로만 이해하는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이냐? 물론 여기서부터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를 부정하는 또는 창세기를 흠집내는 또는 창세기를 조금 변형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저는 참다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화론에 대한 기독교의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진화론과 대립해서 싸웠던 역사가 있고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타협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천주교가 그냥 교황부터 나서서 이런 진화론을 수용을 하고 이 타협적 창조론 또는 진화를 수용하는 천주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의 반응이 엇갈렸죠. 저희 교진추는 지금 불가지론이나 타협 쪽이 아닌 대립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저희는 대대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외치는 단체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신진화론이 진화론보다 더 무서운 기독교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신진화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이 됐든 저는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론은 어떤 방법론적인 진화론의 방법을 가져와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믿기 시작을 하면 성경의 뉘앙이는 정말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가게 되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한글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부터 이야기가 되고, 원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원어 안에서도 그건 사본인데 진짜 원문은 아니지 않느냐까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면 결국은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영미의 기독교의 몰락과 한국 기독교의 쇠퇴, 진화론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조셉 톤이라는 루마니아의 신학자의 뉴 라이프제 1982년에 발표한 내용이 아까 그 박형대 목사님의 분석 이후에 또 분석 외에 굉장히 절실하게 영미 기독교의 몰락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 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진화론을 접목시킨 자유주의 신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간 이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는 것. 사실 이제 지금까지 약간 1차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구 유럽이 몰락한 사태나 현재 교과서의 내용을 보거나 저희가 또 오랫동안 분석한 내용을 볼 때 한국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소멸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학생들이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은 약간 토론식 교육이 아니라 거의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은 당연히 과학적인 사실이고 진화론과 반하는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냥 맹신도나 믿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나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교회 나가라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과학을 잘 모르는 오히려 내가 계몽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이 똑똑한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패러다임의 재교육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지금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어 있는데 인간 중심의 원리로 물론 인간 중심의 원리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또 조금 가지가 잘못 나간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반대적인 패러다임으로 인간 중심 원리가 다시 회복되고 이것이 또 중요한 세계관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넓은 우주의 인간뿐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는 이 단어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 칼 세이건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제가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이 지구 바깥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러한 우주에 딱 하나 이 지구에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존재한 이유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증거다라고 봅니다. 여기 써 있는 현주백은 저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쉴 때 이렇게 조금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의 꼼수는 과학 프레임입니다. 교도권 분리, 잘 아시는 이 교도권 분리가 원래 제임스 굴드에 의해서 주장됐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기독교 사회가 또 한국 사회가 이 진화론자의 꼼수인 이 과학 프레임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말은 그럴듯하는데 결국은 이것에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동조하면서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써버렸고 창조론은 종교라는 프레임을 써버렸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보기에 과학과 종교가 싸운다면 과학이 훨씬 합리적이고 종교는 믿을 수 없는 믿음에 의존한 아주 허약한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교도권 분리에 대해서는 순수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교도권 분리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오르라는 사람은 과학과 종교는 추구 영역이 당연히 중첩되고 이거 미국의 그 플로리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마이클 루즈는 뭐 주장하는 것은 이들은 진화론이 진짜 근본주의적인 종교라고 진화론자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와 과학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진화론은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기독교의 창조론 또는 기독교는 사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모두 성경적 관점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할 수 있다고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하고 이런 화상 채팅이라는 걸 화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화상 강의를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다고 사실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또 하나, 현대 과학은 여기 좀 과학 전공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도 과학을 조금 해보니까, 과학을 참 한계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3차원, 하나님 몇 차원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3차원의 존재가 차원, 몇 차원의 존재가인지도 모르는 그 존재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현상을 3차원적 지식과 해석으로 뭔가를 풀어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맞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의 어떤 서술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정말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주 나이 138억 년, 지구 나이 45억 년, 성경 족보에 따른 그 6천년설이 왜 꼭 아니지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천년이 아닐 이유를 저는 나름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뭐 별빛 이야기부터 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우주 팽창 이야기, 빅뱅창 많이 봤지만 저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설명일 뿐이지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고요. 뭐 동일과정설 이야기, 뭐 격변설 이야기 뭐 인간과 공룡, 뭐 원시, 구석기, 신석기, 뭐 원숭이랑 인간이 닮았으니까 같다. 뭐 다 저는 얼마든지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이유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연력학 법칙에도 위배되고요. 진화론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위배됩니다. 드럼본 진화가 아닌 태화의 원이고 화석 간 종류 간의 중간 정의 없이 불연속적입니다. 이제 시조새 이야기 저희가 논문을 써가면서 이런 걸 계속 주장하면서 이제 시조새 이야기는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멸종 화석, 화석 생물의 모습은 현재와 유사하고 희생된 후상 생물 화석이 전혀 없고요. 현재 실행 중인 진화 생물이 없고 생명의 자연 발생 확률은 불가능하고 변이는 사실이나 대진화는 상상입니다. 가끔 뭐 창조를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창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변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변이는 당연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자연 환경 안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저기 뭐이 펜로즈의 유명한 계단처럼 2차원에서는 구형 가능하지만 3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차원 하나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거짓말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말이 됩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의 우리가 인간의 3차원적인 지식으로 뭐 어떤 수학자들은 현상을 신이 계시다면 11차원이라고 수학적으로 풀어낸 유명한 수학자들도 계신데 11차원의 존재가 만드신 이 세상을 3차원의 존재가 우리의 지식으로 풀어내면서 성경이 옳다, 그르다, 성경의 이 해석은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게 하는 가짜 뉴스와 상식은 학생들한테 계몽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간의 건숭이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것처럼 얼굴 그래픽으로 표정 미미한 걸 하고 치매약을 잘못 먹어서 침팬지가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되고 매스컴 영화 서적을 통해서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뭐 인간과 침팬지 뇌가 뭐 거의 일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인간은 뇌 10%만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초파리 실험 이야기 이런 가짜 뉴스들 다 상식적으로 계몽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교과서에만 해도 유사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마치 중간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런 그림이 막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화석의 사이즈는 이렇게 다 다릅니다. 발견되는 지역도 다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중간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그냥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요 내용은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과학창예재단이라는 이제 국가기관에 제출하면 그들이 심사를 거쳐서 범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통과되지 않는 교과서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육 따라서 출판사가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따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과학적으로 상충한다,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면 교육부에서 오는 공식적인 답변은 항상 우리는 교육 과정을 따라 기술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지적이 일부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으로 우리에게 해줍니다. 따라서 근데 이 교육 과정이라는 걸 살펴보면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이 기능주의적 학교 지식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주의적 학교 지식관은 어느 주류 학설만을 일관적으로 소개하자. 그래 학생들에게 혼란이 없다는 게 이 기능주의적 학교 지식관입니다. 근데 선진사회부터 점차적으로 이 신교육 사회학적 학교 지식관이 이제는 이 교육 과정의 대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신교육 사회학적 학교 지식관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서 미국 사회처럼 이견이 있는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는 그 이론들을 다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줘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가치 중립적인 실천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어떤 교육부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학계 또 이런 출판사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 교육과정이 학교 지식관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기원에 관한 가설을 하면, 진화론이 대세니까, 진화론이 주류 이론이니까, 진화론만 가르치자. 진화론만 하나의 가설이, 하나의 지식으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게 기능주의적 학교 지식관이고요. 어,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만약에 설이 있다면 이거 다 같이 가르쳐서 해야 된다는 게 신교육 사회학적 학교 지식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신교육 사회학적 학교 지식관으로 교과서가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또 저희 단체는 교과서 과학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교과서 하면 거부 반응 있는 분 없고 교과서 과학이라고 하면 다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과서 안에는 너는 원숭이의 자식이야. 너는 나무에서 내려오는 존재야. 너의 조상은 개, 돼지, 바퀴벌레였어. 너는 인간은 동물의 일종일 뿐이야. 벌레와 별로 다를 바 없어. 인간의 정체성을 격화시키는 일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16년, 어쩌면 대학까지 하면 20여 년 이상을 그 어린 순수한 아이들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학교에서 이런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받고 그들의 세계관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되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된다.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피곤한 몸으로 주일학교에 와서 20분, 30분 노아홍수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 우리 저기 생명나무 실과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황을 발견한다, 이성적으로.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의심하게 하는 모든 사상은 저는 반드시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교회 안에 알리는 일이 가장 큰 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 18년 전에 설립된 단체가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하고요. 이 일을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학술단체다 보니까 저희 교진추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알 것이고 지금도 홈페이지 끊임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진추는 어쨌든 지금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문서나 어떤 내용에도 저희가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대체 안 되겠다. 가장 큰 피해자인 교회가 이 교과서 문제, 이 진화론의 문제에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 전 한국 기독교의 거룩한 방파제 운동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유일하게 하나로 힘을 합친 것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게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 쫓기는데 제가 조만간에 어쨌든 그분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한국 기독교의 화두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을 담은 무신론적 과학교육에 있음을 기독교의 큰 화두로 꺼내자라고 등간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교연의 이름으로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카페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13번의 청원을 교진추를 통해서 왔습니다. 여기 시조새 이야기, 말화석, 화학진화, 후추나방, 핀추브리, 진화원리, 뭐 대폭발, 돌연변이, 인류진화설, 허브다, 표준화석, 절대연대, 동일가정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14차 청원으로는 공룡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청원 주제로 삼았던 거, 이거 엄청난 노력이 들어왔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지금 2022 교육 과정을 보면, 그래서 제가 잠깐 저희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술위원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학술지 그러니까 지금 STR 저널이라 그래서 다만 아직 공식 저널로 뭐 인정받을 때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인 저널을 발간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벌써 14편 이상 나왔고요. 정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회원 학술 탐사 여행도 가고 있고 일산학교 교사들이 학교 교과서 내용이 낚일 때 반진화론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시정 강의를 하고요. 교원 단체들과 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사역이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유튜브들을 계속해서 교과서 속 진화론 오류 1, 2, 3, 4 해서 쇼츠 영상도 지금 50 몇 편까지 나가져 있는 상태고요. 다교연의 유튜브 그리고 교진추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또 영상 학술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보시면 하여튼간 지금 요 X 표시된 것들이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지적하면서 2015에서 빠진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을 하면서 상당 부분 저희가 했던 빅뱅 대폭발은 여전히 남아져 있지만 시조새 이야기 사라졌고요. 밀러의 실험 이야기 사라졌고 후추나방 이야기, 마라석 이야기 그리고 뭐 어떤 중간 단계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약화됐고요. 지금 교과서는 진화의 기작을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자연 선택 이 두 가지로 밀어붙이는데 논리는 거의 쓰고 있지 않고 그냥 결론적인 내용만 그렇게 해서 진화됐다라고만 쓰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특징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를 설명하기 사용되었던 이미지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 2022에는 이미지들이 좀 대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벌어진 뭐 선택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2022 교과서에서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결론처럼 말씀드린다면 교회 주적은 저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가장 심각한 거짓 선지자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세계관을 재교육해야 된다는 거고 이 세계관을 재교육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주일학교 활동이나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교과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그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뀌고 있는 이 진화론 교육만이 가장 큰 대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사회 참여하는 일로 문제가 되고 일부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힘을 합치고는 있지만 이런 다양한 진화론적인 악한 열매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